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거나 또는 제 채널의 콘텐츠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제 채널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자기 개발하면은 정말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이 외국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영어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개발 중에서도 외국어 학습,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라디오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일하면서 또 집안일을 마치고 잠깐 쉬면서 언제든지 짬이 날 때 틀어놓고 들으시면 영어 학습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한 걸 그대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 뭐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자료를 찾았어요. 이 자료가 뭐냐면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학으로 외국어를 공부했고 영어랑 일본어를 공부했고 외국어를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통역사로 활동도 했고 또 이제 국제 행사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하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회화를 할 수 있냐?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고민을 얘기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6장짜리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했는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어휘, 공부법 이런 식으로 총 6페이지짜리 편지를 써줬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과 오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리즈로 막 이렇게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워낙 제가 컴팩트하게 독학했을 때 어떤 식으로 4개월 만에 회화를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아직 기억이 생생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컴팩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외국어 학습에 대한 견해를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영어 공부든 일본어 공부든 무슨 외국어든 간에 이 원어민만큼의 실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일상 회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갔을 때 현지에서 주문도 좀 해보고 현지 사람들이랑 비록 몸짓, 손짓, 발짓을 조금 섞더라도 서로 소통도 좀 할 수 있고, 외국인이 다가와서 길을 물어봤을 때 뭐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뭐 영어 광고에 보면 막 땀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뭐 이제 승진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뭐 취업을 위한 영어 학습 점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영어 회화로서의 어떤 외국어 실력이라면은, 이 회화로서의 실력이라면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특히 그런 분들께 오늘 내용이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부담 없이 뭐 나이대에 상관없이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코멘트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4년인가 5년에 썼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to 누구누구에게, 제 친구 이름에다 해서 이렇게 되게 올드하게, 클래식하게 이렇게 썼네요. 과연 내가 너에게 영어 공부의 비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너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쓴다. 뭔가 굉장히 비장합니다.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쓴다. 2004년이면 대학교 1학년인데 이런 글 문체를 쓰고 있어요. 일단 목차로는 먼저 영어를 공부하던 그때에 대해 마음가짐과 동기에 대하여,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각 파트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하여,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종합해서 더 나은 영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될 거야 라고 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영어 학습 동기.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는 이 마음가짐,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마음을 딱 다잡고 가야, 그래야 뭐든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로 얘기를 해 갈 거예요. 첫 번째는 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동기. 개인적으로 비단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어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적인 정신 자세는 외국어에 대한 언어 자체로의 접근이야. 말인즉슨 공부로서가 아닌 언어 그 자체로서 외국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자, 저는 이게
누구한테나 하는 얘기예요. 영어 공부를 한다, 뭐 일본어 공부를 한다, 어떤 언어든 간에 일단 첫 번째 마인드는 뭐 그 목적이 뭐 시험이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다. 이 마인드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외국어를 공부할까? 아, 이 외국인이랑 그 사람들의 말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한 언어 자체로의 접근, 이 동기,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보통 사람들이 외국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이렇게들 말하고는 하지. 오늘부터 문제집 10페이지씩 그리고 단어는 100개씩 외우고 1시간씩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제가 오늘부터 영어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 목표 세우잖아요. 하루에 뭐 책 몇 페이지 읽기, 문제집 몇 장 풀기 이런 결심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결심하는 순간 외국어는 언어가 아닌 공부가 되는 거야. 부담이 되는 거지. 나는 순수하게 외국 사람들과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 나에게 있어 외국어는 공부를 넘어선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질리지 않고 영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러므로 이 동기 항목의 키워드는 외국어를 삶 자체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야. 되게 철학적이죠. 그지 않나요? 외국어를 삶 그 자체로 받아들여라. 근데 이게 이게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삶 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거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말. 저도 지금 한국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건 귀로 듣건 말을 하건 보는 것이든 그런 것이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영상,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영상, 그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것들, 뭐 그 이제 주제였는데, 거기서 보면 제가 외국어 공부를 처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일본에 가서 문화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에 있는 현지 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들과 직접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외국어에 눈을 뜨게 됐고, 그런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소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외국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질리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이 외국어 학습의 동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단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소통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이 외국어를 언어 자체로서 접근하는 거지, 어떤 숙제거리라든가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듣기인데, 듣기에 대한 내용을 또 읽어 드릴게요. 자, 듣기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자, 이것은 지하철 안내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야. 가령 내가 지금 지하철에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데 열차 안에는 사람도 너무 많을 뿐더러 매우 시끄러워. 이때 차 내에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야. 이번 영등청입니다. 내리실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 잊으신 분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영상에서는 삐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문장에 X 표시를 쳐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안내방송의 절반밖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열차를 자주 이용하던 서울 시민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위에 점이 땡땡땡 찍혀 있어요. 거의 그 멘트를 외우다시피 할 정도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었죠. 굉장히 좋아하는 예입니다. 이 예가 뭐냐면, 지하철, 굉장히 시끄러운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안내방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내방송을 여러분이 막 엄청 주의 집중해서 듣나요? 아니면은 그냥 설렁설렁 흘려듣나요? 만약에 지방에서 처음 왔거나 또는 해외에서 처음 와가지고 초행길인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방송을 굉장히 신경 써서 들을 겁니다. 그런데 맨날 그곳을 오가던 사람이라면은 그 방송을 하도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은 그냥 대충 들어도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 이어서 보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 바로 너무 많이 들어서 라는 대목이지. 우리가 영어 듣기 시험 때 극도로 긴장을 하고 기침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지.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면 영화 또는 드라마, 뉴스 등의 꾸준한 반복 청취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활동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많이 듣는 거, 반복적으로 듣는 거,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험 보러 갔을 때, 뭐 토익이든 뭐 영어 학교 시험이든 듣기 시험할 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은
완전 조용합니다. 심지어 수능 시험 때는 비행기도 못 날아가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귀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한국말이더라도 처음 보는 내용, 모르는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영어는 더 하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야 그래야 들린다는 겁니다. 안내방송을 제대로 못 들어도 잘 못 들은 부분은 알아서 유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부분을 빼먹었더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말이 이 단어니까, 이 내용이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이유도 많은 듣기를 일상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나 싶어. 내가 듣기 연습을 위해 실천했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해주도록 할게. 팁스 1. 팝송 AFKN의 청취, 좋아하는 음악을 통한 영어와의 친근화. 2. 영화의 녹음 및 청취, 재미있는 영화를 통한 지루하지 않은 학습. 제가 이때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AFKN이라고 써놨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영어 방송이 워낙 많으니까 굳이 라디오 방송 102.7MHz 들을 필요가 없죠. 그때 정말 많은 라디오를 그냥 맨날 틀어놨어요. 맨날 틀어놨고 팝송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사를 해석해서 이해하고 들었어요. 받아쓰기 한 적도 있고. 또 영화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를 녹음해서 듣고 다녔는데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녹음을 통째로 해가지고 듣고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 영화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파트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시를 준비하던 고3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헤드폰을 끼고 다녔어. 이때 내가 생각했던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미국에 있는 듯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지. 이 내용은 다른 파트들과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 듣는 것도 영어, 보는 것도 영어, 쓰는 것도 영어, 심지어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영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아까 팁 2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뭐 라디오 방송을 계속 듣고 좋아하는 영어를 듣는다. 그러니까 귀에는 항상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항상 그 영어로 된 책, 일본어로 된 책, 가급적 그 문자를 계속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말할 때도 그냥 하다못해 아프면은 아우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든 자기 생각이든 그런 것들을 다 외국어화 시키는 작업을 이때 공부를 할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일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내용은 이 2팁이 영어 듣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 노래의 경우는 대부분 가사로 쓰이는 형식이나 단어들이 비슷비슷하기도 할 뿐더러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 또 영화의 경우는 매우 실용적인 학습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다루는 분야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사의 억양, 해당 문장을 말할 때의 표정, 상황, 분위기 등을 함께 익힐 수 있기 때문이야.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면 흥미를 가지기도 쉬울 거야. 무엇보다 생생한 영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이게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면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있죠. 너 책으로만 연애를 공부했냐?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생생함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욕을 한번 해볼게요. 이란 영어를 했으면 우리가 그냥 책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것보다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욕을 내뱉는 배우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상황에 저런 말을 쓰는구나 라고 더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외국어 학습하는데 진짜 진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듣기의 포인트는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많이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 영화가 들리도록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귀가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거든. 굳이 모든 것을 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자,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굳이 모든 걸 다 알아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영어를 듣는 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날 틀어놨다고 했잖아요. 항상 영어가 제 귀에 들리도록 해놨는데 여러분이 듣던 듣지 않던 계속 여러분의 잠재의식인 영어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계속 틀어놓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듣기 공부할 때는요, 꼭 의식적으로 들으려 하지 않더라도 계속 틀어놓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틀어놓으세요. 계속 틀어놓고 들으세요. 이게 영어 반복 학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듣기 실력 향상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말하기 연습 파트인데 말하기 연습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외국어 학습 중에서 듣기가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사항이라면 말하기는 듣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지. 네, 아무리 제가 다시 읽어도 이 말하는 투가 꼭 대학교 신입생 같진 않아요. 무슨 교수님이 쓴 제자한테 쓴 편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의 기본 교육 시스템 초, 중, 고교를 정상적으로 거쳐온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말하기가 가능하리라고 믿어. 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영어를 알고 있어요. 다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모르는 거죠. 다음에 나올 말을 제가 미리 해버렸네요.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꺼내서 쓰느냐 하는 것이고. 자, 보면은 저는 이걸 장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냉장고에 이미 식재료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요리를 할지 모르는 것 뿐이지 재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제가 하나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맞춰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볼까? 계단에서 발밑을 조심하시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자, 이 문구는 특히 지하철 간판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직역하면 헷갈리기가 쉽겠지만 그 표지판에는 딱 두 단어가 써 있더라. Watch step. 자, 이 정도면 말하기의 기본은 심플함에 있다는 걸 알겠지.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사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영어를 번역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잖아요. 모국어니까. 그죠?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이 한국어를 기준으로 영어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에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계단에서 발밑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려면 계단이 영어로 뭔지, 발밑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조심하세요는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안 나오죠. 근데 이 표지판에는 딱 간단하게 두 단어로 써 있잖아요. Watch step.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최대한 쉽게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뭐 세 단어 영어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 단어만 얘기하면 뜻이 통한다.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복잡한 영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영어 지식으로 얼마나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말하기의 기본은 심플함에 있다는 걸 알겠지? 또한 중요한 것은 듣기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첫 번에 중요하게 얘기한 게 듣기였잖아요. 일단 듣기가 많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많이 들으면 정보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자기가 수집한 정보, 그러니까 뭐 표현들이겠죠. 그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말하기에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재료들이 꽤 많을 거야. 마음에 드는 문구나 표현 구절이 있으면 잘 기록해 두고 혼자 있을 때든 뭐 누구와 있을 때든 꼭 말을 해봐.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듣기를 잘해야지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의미를 전하는 연습부터 말하기는 시작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줘. 오늘은 듣기랑 말하기까지만 하고 영상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읽기랑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뭐 단어 외우는 방법 등등 뭐 실천하는 방법 등등이 내용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보시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제가 다음 시리즈도 만들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뭐 문서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외국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채널 구독하고 알람도 꼭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